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남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 실시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서 그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민 폄하 발언 등 여권 실세들이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듯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막 나가는 문재인 권력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아주 비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강기정 네. 정무수석 네. 이 부동산 매매 네. 허가제 네. 발언 들으셨죠? 이분이 네. 지금 정무수석입니까? 경제수석으로 언제 옮기셨나요? 정무수석이에요. 전공 부분도 아니죠. 본인이 네. 부동산에 대해서 뭐 식견이 있습니까? 없죠. 나보다는 더 없을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며칠 이렇게 전에 중요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게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뭐 반드시 잡겠다. 특히 네. 강남 부동산을 가만 안 두겠다고 옛날로 원상 복귀하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이어받아 가지고 일부러 말 실수고 사견이 아니라 일부러 국민들을 떠보면서 바람 잡는 거죠. 그러니까 4.15 총선이 이제 딱 3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이걸 대결 구도로 이제 부동산을 계기로 해서 대결 구도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죠. 전 국민을 강남과 비강남,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투기꾼하고 일반 서민, 이거로 나눠가지고 두드리면서 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총선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런 부동산 정책같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그렇죠. 총선 전략으로 활용해 먹기 위해서 그건 좋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적어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면은 그것도 무슨 비서관이나 행정관급도 아니고 수석 아닙니까? 적어도 헌법적인 질서 내에서 그렇죠. 시장 질서, 자유민주주의 그런 토대 내에서 발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에서 어떤 정책도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은 뭐 아니 부동산 그렇게 과격하게 오는 거 잡는 거 좋아요. 그런데 초헌법적, 반시장적, 그건 안 되죠. 위헌적 발상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공산주의입니까 우리가?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런 거 한다는 소리 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중국에서 뭐 아파트 팔고 집 사고 팔 때 허가제 한다는 건 난 처음 들어봤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좌편향 뭐 편가르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건 중앙선을 아예 침범해서 상대편 차선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거 이건 반헌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특히 강남을 저는 이 안정시킬 생각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안정시키려면은 며칠 이렇게 전에 얘기하면은 이런 소리 하면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죠. 황희 그 민주당 의원,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어요. 그 양반이 얘기했어요. 강남 아파트 잡는 거 간단하다. 80층짜리 재건축하면 된다. 빈데다가. 예? 그래서 공원도 만들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해서 하고 거기서 남는 돈은 또 임대 아파트나 청년들 이렇게 투자하고 또 3, 40년 지금 시멘트 수명인데 철근 H빔으로 하면 100년 수명이 된대요. 그런 식으로 이 도시 개발에 대한 발상을 대전환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특목고 이번에 다 폐지된 거예요. 폐지되니까 강남이 더 올랐잖아요. 더 오르죠. 다들 강남으로 옮겨오니까. 그럼 강남 잡고 싶으면은 강남 빼고 다른 지역에다가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하고 뭐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동산이 공급이 되는데 그건 딱 지금 막았잖아요. 무슨 상한제다 뭐다 해가지고 그래 놓고 오르니까 그것만 어떻게 때려잡겠다 해갖고 이렇게 초헌법적 위헌적 발상을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강기정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이고 뭐 우리가 패널로서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은 꽤 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인.
너무 많이 튀었죠. 예, 특히 뭐 정치는 원래 튀는 게 경쟁이라고 해도 경제는 이거 함부로 튀면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또 청와대에 가서 수석 정도 하면은 좀 진중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이분 뭐 지난해인가요? 그 국회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실장하고도 좀 말다툼 보니까 삿대질하고 일어나서 그냥 막 난리 법석을 친분 아닙니까? 전에 국회의원 때는 또 어땠어요? 국회 내에서 어떤 의원하고 그냥 멱살잡이고 주먹질하다가 또 뭐 징계도 당하고 그랬던가. 또 뭐 대통령 경호차인가요? 그 뭐 버스도 발로 걷어차가지고 또 말썽을 일으키고. 저런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조국 거죠. 임명하고 법무장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협치로 말만 하지 이런 사람이 정무수석 하는데 무슨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판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을 살 때마다 매매 허가를 정부한테 받는다. 그럼 웬만하면은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아니 사유재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헌법에 보장된 권리 자체를 무시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경제 뭐 국정실장 했나요? 이정우 씨인가요? 경북대 교수? 이런 분들이 그때부터 강조한 게 토지 공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의 헨리 조지라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없애야겠다 주장을 해서 계속 추진해 왔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정권도 혼동하는 게 하나 있어요. 토지 공개념이에요. 주택 공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토지하고 주택이 있는데 토지는 자원이 유한하니까 이거는 뭐 공개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주택은 얼마든지 지었다가 부셨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라는 상품을 50층, 100층 지면 돼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공급으로 풀어야 될 텐데 그걸 갖다 허가제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명박 대통령 때 부동산이 안정된 게 그때 보금자리 아파트니 강남에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애곡동, 세곡동, 뭐 저 국정원 쪽에다가 서초동, 우면지구 잔뜩 졌잖아요. 완전히 안정돼 버렸죠. 안정됐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때 그 분당 신도시 하니까 10년간 또 강남이 안정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짓는 거는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놓고 계속 허가제 종부세 올리고 이거 갖고 때리는데 종부세 올리는 거 뭐 올릴 수는 있죠.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세입자한테 전가돼서 또 오르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 주택제도의 잘못된 거를 고치려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무식한 청와대 수석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정책 등 주요 정책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또 총선 전략용으로 아니면은 대통령한테 아보려고 서로 또 한 건씩 하는 발언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죠. 하도 지금 간신히 설치고 있다고 진중권 전 교수는 지금 계속 주장하고 간신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그렇죠. 청와대 출신 비서관들이 지금 국회의원 총선 출사표 70명이거든요. 70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친위대 행동대장을 아마 그 자부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국회의원 일부러 해도 된다? 아마 그 옛날에 유정회 국회의원 그런 꼴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유신정우회, 유정회. 그런 셈이죠. 지금 그렇죠. 70명을 그렇게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물러나서도 딱 권력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 이혼 집정제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으로 청와대 대변인 그만둔 게 고민정이잖아요. 고민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해서 정리를 못해서 거기도 또 출마한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 흔한 말로 개나 뭐 무슨 소나 다 튄다더니 개나 고동이나 뭐 맞아 고동이나 튄다더니 아무나 달라드는 것이 금배지 같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난 그런 거 보고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 러시 있는 거 보고 옛날 2016년 4월 총선 때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척을 졌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자기 사무실에다 크게 걸어놨어요. 그걸 활용하려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활용하려고 저러지만 저게 언제 분위기가 확 바뀌면은 그럼. 또 거꾸로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뭐 강기정 발언이 네. 실언인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아니면 진짜 나름대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에드벌런을 이렇게 간보기로 띄워보는 것인지 예를 들면은 경제수석이라든가 정책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데 분이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되는구나 그렇게 가는 모양이지만 정무수석은 또 한참 딴 쪽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거리가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툭 던져보는 그런 수법들을 이제 뭐 정권이 많이 써왔기 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은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부러 떠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강남 아파트 값을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되니까 2년 6개월 전에 그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돌아가려는 건 뭡니까?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 떨어뜨리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매매거래 허가제를 생각한 거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지난주에죠. 국토부에서 발표문이라면서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랬다고 그랬대요. 네, 그때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이 나서서 이거 가짜 뉴스다, 발본색원하겠다, 잡아내겠다고 펄펄 뛴 거 있어요. 거기 내용에 주택 매매 허가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는 충분히 된 거죠. 근데 발표하기는 겁나니까 정무수석 뭐 강기정은 그럼 나중에 이제 걷어들이기도 쉽잖아요. 그거 개인 의견이다. 그렇죠. 정무수석의 청와대 수석의 개인 의견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강기정은 원래 뭐 학식이라든지 뭐 인격 뭐 이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네가 좀 마음대로 떠들어봐. 이런 생각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저는 같아요. 에드벌런 띄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좀 제대로 된 그 업무 파악을 할 사람한테 저런 일은 안 시켰을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18번째 네. 내놓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다 약발이 먹히지를 않았어요. 더 오히려 내놓으면 더 오를 정도의 그런 역효과를 냈으면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네. 그런 것은 없이 언론 탓, 예. 국민 탓. 예. 투기꾼 탓. 예. 투기꾼은 언제든지 있어요. 투기꾼이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요. 항상 세워야 되는 거예요. 투기꾼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 있습니다. 그렇죠.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면 주식, 뭐 선물 옵션, 뭐 과거에도 비트코인 다 있는 건데 다 있어요. 그거를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하는 게 정부의 능력이죠. 그래 근데-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나쁜 놈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은 다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어쨌든 뭐 이 강기정의 발언이 앞으로도 길게 지금 암문을 우리 시장에 들이오지 않나. 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성을 훨씬 더 높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또 하나는 뭐 그동안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이해찬 네, 네. 민주당 대변인이 뭐 본인이 네. 1호로 영입한 최혜영, 네. 최혜영이죠. 네, 네. 강원대 교수를 좀 네. 띄우려다 그랬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이분이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비하 발언 네. 이런 거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입이 번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얼굴도 문제입니다만 네. 이거 좀 비하 발언 뭐, 또 아니라고. 네, 저는. 얼굴은 뭐 고칠 수가 없지만 입은 자기가 생각을 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면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후천적인 장애인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신념이 있어서 잘 극복하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원래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노력을 안 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 일괄적으로 장애- 네. 이렇게 매도해버리면은 그 장애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우리나라 장애인이 258만 5천 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꼰대하고 왜 멘토하고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꼰대는 자기 얘기만 하고 멘토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자 이런 말이죠.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요새는 라떼 있어 호우스라는 말도 있어요. 예. 라떼는 말이다.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장애인 중에서도 미국의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내가 살아온 이야기 이런 거 쓰면서 그 선생 앤 설리번 스승한테 끝까지 그 사회활동 많이 하고 해서 89세까지 살았어. 헬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어두워도. 그런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극복하기 위한 그걸 뭘 해야 되는지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선천적인 장애인은 원래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헬렌 켈러는 아주 오래된 사람이면 호킹 박사 영국에 그렇죠. 그건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루게릭병. 그분 루게릭병으로 그렇죠. 아무것도 못한데도 그렇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우리 인류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어요. 장애인이 우리나라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죠. 예,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 좀 편안하게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당 대표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죠. 네. 김현미 네. 장관도 일산 뭐 신년회에 가서 자기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동네물이 많이 나빠졌다고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나빠진 물이 나빠진 것은 청와대 물이 제일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일산 그동안에 분당은 저 보수 쪽이고 일산은 저 좌파가 많았거든요. 뭐 심상정이라든지 김현미라든지 민주당, 정의당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대요. 예? 김현미 이런 지역구에서 굉장히 반민주당, 반정의당이 많다는 거예요. 윤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일산 고향에. 불출마한 게 자기네들이 뭐 대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라 나가봤자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일산 왜 3기 신도시니 뭐니 한다는 게 일산 자꾸 살기 나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현미고 너 국토부 장관 만들어줬는데 우리 동네를 어떻게 자꾸 나쁘게 만드냐. 망쳤다. 이렇게 항의하니까 일산에 요새 물이 나빠졌다고. 그러니까 자기 출마 안 한다고. 이제 막말을 해버린 거예요.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게 아니라 먹던 우물에 소변 본 거지. 소변 본 거야. 정말. 네? 그동안에 표 달라고 할 때는 90도씩 허리 굽히다가 나 출마 안 한다고 참 정치인들의 그 씁쓸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어쨌든 뭐 정치인 이전에 지금 말하는 강기정, 이해찬, 김현미 이런 사람들은 당정청의 여권의 아주 대표적인 실세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실세들이 왜 이렇게 고압적으로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장기판 졸로 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그래도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을 서번트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군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닮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사람들 이게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촛불에 의해서 자기는 혁명으로 잡았다는 거니까 그게 더 오만해지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 후에도 오만해진 것처럼 이거 촛불은 어떻게 보면 혁명도 아니에요. 국민들의 분노지. 국민들의 분노를 얻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만해져서 국민의 자유와 헌법적인 질서를 자꾸 억누르는 그런 오만함의 극치로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4.15 총선에서 반드시 이거 심판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입니다. 권력이 오만해지면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을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그걸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권력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4.15 총선이 이제 한 9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권력의 이 오만함, 총선에서 아주 매서운 맛을 보여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감기가 들려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